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가상자산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은 충분히 확인하신 뒤 본인의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30년물 금리가 5%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문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코인 시장은 다시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세계적인 매크로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톰 리입니다. 먼저 드러켄밀러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시장을 보면서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장기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특히 30년물이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미 재무부가 한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10년에서 30년 구간의 장기국채를 기존에는 한 번에 최대 20억 달러 정도 되사들였는데 앞으로는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9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무부가 시장에 나와 있는 장기국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되사겠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에는 상승 압력이 생기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장기금리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무부가 장기금리를 안정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도 장기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드러켄밀러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직접 기고문을 내고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보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채 입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거래가 멈춘 것도 아니고 시장 참가자들이 가격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집니다. 왜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을까? 드러켄밀러는 바로 그 원인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물가는 아직 3%에서 4% 수준이고 실업률은 4.1%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약 6% 수준이고 국가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냐는 겁니다. 드러켄밀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기 전에 왜 금리가 높아졌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재정적자가 커지고 부채가 늘어나고 시장의 국채 공급이 계속 많아진다면 투자자들은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장기국채를 더 사서 금리만 낮추려고 한다면 드러켄밀러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신호를 건드리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실제 시장 반응입니다. 재무부 발표 직후에는 30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다시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바이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의 움직임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가 왜 이 시점에 이런 기고문을 썼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식시장하고도 바로 연결됩니다. 장기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머물면 고평가 성장주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장기금리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10년물과 30년물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를 볼 때 한 가지를 더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보통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재정적자와 부채, 그리고 국채 공급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면 금리는 높은데도 달러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금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 불안이 커지고 달러가 약해지고 실질금리까지 안정된다면 금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금리와 실질금리가 같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금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장을 볼 때 주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금리, 달러, 그리고 금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장기금리만큼 뜨거운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최근 비트코인도 강했고 이더리움은 더 눈에 띄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톰비의 행동이 눈에 들어옵니다. 톰비가 이더리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톰비가 이더리움이 오른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뉴스였다면 굳이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움직였습니다. 톰비가 회장으로 있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더리움 32,447개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총 584만 7,611개입니다.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약 4.8%입니다. 비트마인의 목표는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는 목표의 약 97% 수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더리움이 한 주 동안 30% 넘게 오른 기간에도 비트마인은 추가 매수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32,0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톰비 뉴스의 핵심은 이더리움이 좋다고 말했다, 이게 아니라 강한 상승이 나온 한 주에도 실제 자금이 더 들어갔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톰비는 최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거에도 주간 기준으로 30% 이상 급등한 사례가 2번 있었고 그 이후 각각 약 167%와 170% 정도 더 오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움직임도 더 큰 상승의 시작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가 2번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160%나 170% 더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본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톰비와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톰비의 전망과 실제 사실을 나눠서 봅니다. 32,447개를 추가로 샀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총 584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약 4.8%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이 크게 오른다, 이것은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톰비가 이번 사이클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힘, ETH-BTC 비율입니다. 과거에도 이더리움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ICO, NFT, 스테이블 코인 같은 흐름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톰비는 이번에는 월가의 자산 토큰화와 에이전틱 AI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을 볼 때 비트코인 가격만 보는 것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을 같이 보면 시장 안에서 어느 쪽으로 힘이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약 506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는 연안산 스테이킹 수익을 약 3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마인의 전략은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스테이킹 수익도 얻으면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는데 베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비트마인의 자금 조달 방식이나 주식 발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마인 주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본 이유는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드러켄 밀러는 미국 장기국채 시장을 보고 있고 톰비는 코인 시장, 특히 이더리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도 바로 이 두 시장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장기금리가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코인의 상승이 더 이어질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 장기금리가 정말 안정되는지, 달러가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느냐보다 거장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실제로 어디에 돈을 움직이고 있는지입니다. 저도 계속 시장을 보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